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시간입니다.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주팔자에 대한 속설들, 진실과 거짓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서울적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박사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되고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주팔자. 네, 1년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고, 네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기회도 방금 전에 빨간 복조리 모양의 가방. 네. 그리고 빨간 복조리 행운을 가져온다. 네네. 우린 이런 많은 속설들인데 그거에 대한 허실을 밝히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아마 이 방송에도 한번 제가 얘기는 했었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각 방송국에서 문의가 가끔 와요. 저희가 역학이나 사주팔자 관련 속설, 허실을 밝히고 과학화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속설들이 맞느냐 틀리냐. 빨간 지갑이 행운을 가져오냐 기억나죠? 네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빨간색이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온다. 실제 행운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글쎄요. 굳이 친다면 행운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런데 보편적인 색깔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있고 부정적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있습니다. 유래는 뭐냐? 음양설. 동양의 음양설. 음양설은 뭐냐? 양은 밝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이럴 때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음은 어둡고 안 좋은 것.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이 밝고 화려한 곳에 이루어집니까? 주로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이루어집니까?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은 안 주로 어둡고 음습하고 안 보이는 곳에서, 으슥한 곳에서. 네. 좋은 일은 좀 밝은 곳.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음양사상의 어떤 요체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음양사상이 뭘로 생겼냐? 태양에 관계된 것. 해가 떴을 때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떴을 때 밝고, 해가 어떻습니까? 밝고 빨가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빨간 색깔. 그래 희망의 생각, 희망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바로 심장의 색깔, 태양의 색깔, 희망의 색깔. 그런데 실제 빨간색을 보면 기분이 가라앉습니까? 뜹니까? 뜨죠. 좀 뜨죠? 네. 그래 무슨 쇼핑할 때라든가 제가 그래서 빨간 지갑 안 좋다고 했잖아요. 쇼핑할 때 마음이 뜨면 안 되겠죠. 계속 차분히 공부할 때 네네. 공부할 때 빨간 옷 입고 빨간 테이프, 빨간 부페 공부 잘 될까? 즉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차분해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조금 우리가 약간 마음이 좀 뜨거나 조금 좋은 기분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 일상생활 할 때는 빨간색이 희망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네. 그래서 빨간 복조리 이런 것들은 다른 데 희망을 준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이론들 속에는 두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은 그냥 속설이 있고 진짜 분석해본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속설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비슷하게 전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지자들이, 선현들이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렇게 얘기 속에서 집어넣어서 속설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예를 몇 개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예는 아니지만, 이런 속설은 앞으로 계속 예를 들겠지만, 네네. 갑자기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주 지방 기천하고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여주가. 섬처럼 사실은 떠있는 곳이었는데, 이게, 거기는 우물을 파면은 큰일 난다. 우물 한 번 파면, 왜? 배 밑창에 구멍 내면 물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래서 이게 바로 풍수에 대한 속설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근데 실체를 알고 보면 뭐냐면은, 거기는 실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바다에까지 들려도 이렇게 바닷물이 들려져 있다 보니까 잘못 우물이 파면 바닷물에 섞인 물이 들어와요. 오염된 물이. 그래서 그걸 먹으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인 함부로 파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좋은 지역 쓸만한 거 골라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민간인이 팔 때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여기는 이해하기 쉽게끔 배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에 구멍을 함부로 내면은 배가 가라앉는다. 라고 해서 못 파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돼. 배가 아니니까 라고 하기 전에 그 이유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와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삼재. 들어봤죠? 3년 그렇죠. 동안 재수 좋다? 아니죠? 3년 동안 되는 일이 없다. 안 좋다. 네. 삼재. 그 다음 아홉수. 그 다음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홉수는 뭡니까? 나이의 끝자리에 구가 들어가면. 오케이. 아홉이 들어가면 네. 안 좋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뤄볼 건데요. 그 다음에 또 대장군방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그게 뭐죠? 그냥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사오미 이럴 때 올해가 지금 사오미년이니까 하니까 동쪽 방향. 올해 같은 경우는 동쪽 방향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동쪽에 대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대장군은 보통 대장군 하면 장군 중에 대장군이니까 국가를 지켜주는데 이 대장군은 사람을 괴롭힌대. 놀러 가거나 뭐 아니 이사를 가거나 큰일 할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딱 기다리던 사람이 동쪽으로 뭐 가려고 하면 올해 같을 때는 작년, 올해, 재작년은 동쪽으로 뭘 하려면 막 이상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또 삼살방 그건 뭐냐? 올해는 해묘미 이거는 또 저기 뭐야 그 해묘미라 해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 서쪽 방향 이사를 하면 또 문제 생긴대. 그건 오기 삼살방 이상한 귀신이 잡아. 그러면 동쪽도 안 돼, 서쪽도 안 돼, 뭣도 안 돼. 이것 다 저다 할 게 없는 거 사실. 그렇네요. 예.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속설. 근데 이렇게 속설들이 생겨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핑계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만들어주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워낙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인류가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그냥 가다 보면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뭐에도 신이 있고 신이 노예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심할 게 너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변화 오면서 바뀌어온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본다 하실 때 삼재, 특히 삼재는 원리는 뭘까? 삼재팔란이라고도 합니다. 삼재팔란. 그래서 뭐 삼재팔란에서 거기서 왔다. 근데 삼재는 원래 이제 이 삼재하고 다른 거예요. 원래 삼재할 때 동양에서는 혹시 그 삼재라고 해서 천지인 삼재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하늘, 땅, 인간. 이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거 삼재 사상이라면 삼태극이라고 부르는 이게 삼태계의 원형인 거예요. 그리고 음양설도 이 중에서 사람을 빼고 하늘과 땅을 표현한 게 음양이고 거기다 음양 중까지 쳐서 원래는 하늘과 땅의 사람.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개념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천재, 하늘부터 내려온 재앙이 있다. 땅에 의한 재앙, 인재, 지재. 그 다음에 천지, 인재. 그래서 하늘의 재앙, 땅의 재앙, 사람의 재앙에서 세 가지 재앙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 삼재란 말이 와전돼서 같이 쓰지만 그게 아니라 네. 여기 쓴 삼재는 보통 삼재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삼재는 그게 아니고 동양의 그 완조수 3의 의미까지 켜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3년 동안 안 좋은 일을 겪는다. 어떻게? 세 개의 띠가. 그러면서 잠깐 봅시다. 세 개의 띠란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띠가 12의 띠가 있는데 뭐 자축인묘 신사오미 누구나 다 알죠. 이 중에서 특히 올해가 무슨 해라 가지고 올해가? 오늘 양띠. 양띠. 양의 해죠. 양은 이렇게 쓰면 쓸 때. 네. 이걸 미라고 양이라고 표현해. 양. 이걸로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다 또 뭐가 되나? 해. 그 다음에 미, 묘. 그래서 요건 돼지, 요건 양, 토끼. 그래서 돼지, 양, 토끼. 요걸 보면 이 띠를 보면은 잘 보시면은 요게 무슨 소리냐? 자, 잘 보면 여기서 보면 해, 자, 축, 인. 여기서 묘에서 자, 해, 자, 축, 인, 묘, 진사오리, 신유술, 해. 아하. 그러니까 묘 다음에 진사오미 네 번째, 그 다음에 신유술, 해 네 번째. 그래서 이렇게 요 4살 차이, 요 4살 차이가 되죠. 요 4살 차이끼리 12띠 중에서 이렇게 요 4살 차이가 항상 그 삼합이라고 해서 같이 움직인다고 해요. 친하다가. 그래서 네네. 속설 중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궁합도 안 본다. 그럼 정말 이 속설이 맞을까? 우리가 예전에 또 사주팔자는 연, 월, 일, 시. 네. 네 가지를 다 갖고 따진다 했습니다. 기운이 양력이라고 했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날 2015년 예를 들어서 1월 뭐 15일 날 태어났다. 근데 한 사람은 낮에 태어나고 한 사람은 밤에 태어났다. 태양 에너지 받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삶이 같아, 달라? 다르겠죠. 사주팔자의 기준은 양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내용 모르시면 우리 재방송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양력이라 했고 양력인데 태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주팔자는 태어난 사람에 대한 태양의 에너지를 분석한 학문인 겁니다. 그래서 낮에 태어난 사람과 밤에 태어난 사람 태양의 에너지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연이 같고 월이 같고 일이 같고 사주 중에서 세 가지가 같은데 시만 틀려도 삶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데 우리가 삼재라는 것은 뭐만 갖고 따진다? 요 띠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될까 안 될까? 그냥 정말 큰 틀에서만 보는 거네요. 네, 큰 틀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연이라는 게 있고 연, 네. 월이 있고 일이 있고 시가 있고 이 네 가지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을미, 그 다음에 뭐 을개금, 을미년 뭐 다음에 기묘 뭐 이런 네. 이렇게 쳤다. 뭐 아니면 무자, 병진 뭐 이런 식으로 칠 때 을미년, 기묘월, 무자의 병진에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네 기둥 하나, 둘, 셋, 넷, 네 기둥 8글자 48자라 하는데 연, 월, 일이 갖고 시만 틀려도 삶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까지 틀리면 말할 경우도 없는 거고 그렇죠. 월까지 틀리면은 이 사주 중에서 두 주, 연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삼재는 이 띠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 8글자 중에서 띠 하나만 갖고 따지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띠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복잡한 건 따지기 힘들고 띠 가지고 따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띠를 갖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네. 2015년 해, 묘, 미라는 이 세 개 띠, 돼지띠, 양띠, 그 토끼띠는 요것을 나중에 칠 때 이 돼지하고 시작인 돼지하고 나중에 요 사라는 시기, 요 사. 이게 뭐냐 계사년이라고 하는데 2013년이 드는 삼재, 계사, 갑오. 14년이 늘 삼재. 네. 그럼 15년이 지금 우리가 나가는 삼재. 해서 어떤 사람은 나가는 삼재가 또 드는 삼재가 나가는 삼재가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돼지띠, 양띠, 토끼띠는 무섭기 때문에 이 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뭐를 하고 액땜을 하고 얘기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칼럼 방송 여기 이 방송에서도 연초에도 또 작년 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삼재란 이유로 어떤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고 그럼 내년에는 또 뭐냐? 내년에는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병신년은 요 신하고 춘한 인오술 해서 호랑이, 말띠, 개띠가 내년에 삼재에 든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삼재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지 우연히 안 좋은 시기가 삼재라는 시기 겹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해요. 진짜 누구 시동생은 삼재 때 안 좋은 일 겪었는데 맞아. 근데 그 사람은 삼재 아닐 때도 안 좋은 일 겪어. 즉 우연히 삼재와 안 좋은 시기가 겹친 거지 삼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삼재를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 삼재를 또 어떤 사람은 뭐 굿이나 특정 행위를 통해서 풀어준다고 합니다. 삼재는 누군가 태어난 연월 일시입니다. 이걸 푸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진짜 하나. 그 비법인데 가르쳐 줄까 말까? 알려주세요. 아, 이거 원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삼재를 푸는 방법이 진짜 하나 있는데, 이거는 군 말고 진짜 있어요. 이걸 원래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네. 삼재가 어떤 걸 생겨, 연, 월, 일시, 출생, 연월, 일시입니다. 이걸 푸는 방법은 출생, 연월, 일시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또 질문. 그러면 어떻게 다시 들어가느냐?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쉽게 말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 외에는 이 삼재를 진짜 삼재할 때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삼재를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다른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 이 기운의 흐름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놓고 왜? 죽을 사자가 실제 죽을 사자 쓴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자가 기분 나쁘다니까 그런 속설이 생긴 것보다 더 황당한 속설 중에 하나인 게 이런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전혀 삼재라는 것 때문에 뭔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풀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생력을 갖는 이유는 원인을 모르고 속설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핑계거리가 있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삼재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수.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홉수. 9살, 29, 19, 29. 네. 39, 뭐 49. 와. 이건 뭐 그럴까, 아홉수.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 숙녀의 나이는 함부로 물어본 게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괜찮습니다. 박상인 아나운서 오늘 저는 28 됐죠. 28, 9살 안 됐네. 아직 8 아닙니다. 됐어요? 네네. 정말? 됐죠.
그럼 여기서 생일은 안 볼게요. 지났으니. 생일을 안 지났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이가 언제 바뀔까? 띠가 언제 적용될까? 띠. 실제. 궁금한 거긴 한데 생일 지나야 바뀌는 건가요? 원래 이제 만으로 친 때, 이 만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실제 짜투리 떠내고 태어난 시점부터 따져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만의 개념이에요. 이게 만 나이, 우리나라의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올해 1월달 태어났어. 1월달 사람,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고, 사람 아니에요. 뭐,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현실에서 뱃속에 있을 때의 개념과 태어났을 때의 개념, 우리 동양은 사실은 엄마 뱃속에 씨앗이 없더라면 탄생되지 않는 거, 있는 거여서 동양은 이걸 인정한 거예요. 우리 나이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정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서양은 이걸 따지지 않고 이때부터 태어난 시점부터 돌아가서 1년 후를 따져서 따지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차이가 바로 생기는 건데 이게 차이인데 그럼 언제부터 띠의 개념이 바뀌냐? 그러면서 양력 1월 1일일까? 지난번에 우리가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1월 1일 있고 그 다음에 동지가 있잖아. 원래. 네네. 동지. 그 다음에 그 동지는 넘어가다 치고 실제 해가 바뀌는 건 동지예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는 길어지기 시작하지만 우리 현실이 느낄 수 없다 해서 아직 안 따집니다. 양력으로 1월 1일, 음력으로 1월 1일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일까? 여기서 따지는 것은 입춘이라고 해요. 입춘. 이게 뭐냐? 양력으로 2월 5일경 정도에 옵니다. 입춘은 뭐냐? 본격적으로 진짜 기운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걸 친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시기가 동지라고 치면은 동지가 되면 엄마 뱃속에 이제 기운이 들어가는 게 동지예요. 태양이 새로. 그런데 해가 실제 이제 딱 길어지기 시작하자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입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이 실제 띠가 바뀌는 모든 기준, 나이가 더 먹는 우리의 기준들은 입춘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개인이 안에서.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9수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은 2월 4일에서 구정도 아니고 신정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입춘이 기준이 되는 거다.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고 이건 양력으로 2월 4일이나 5일이 기준이 된다. 올해는 2월 5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9수가 되면은 안 좋다는데 어떤 원리냐? 동양에서 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수가 1부터 가다가 8, 9, 10. 그러면 제일 큰 수. 자, 10이 두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까? 10은? 두 자릿수죠. 두 자리죠. 자, 수의 시작이 1이죠? 맞죠? 네. 두 자리 수의 시작은 몇이에요? 10이죠. 10이 시작이에요? 11은 아니고? 10이에요? 보통 10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자릿수는 10이죠. 두 자리 수는 10이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시작은 1인 거예요. 그리고 10은 1과 0이고 다시 11, 1부터 두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10은 뭐냐? 두 자리이긴 한데 애매한 거지 이게. 바로 1과 0. 바로 이거 뭐냐? 1, 2, 3, 4, 7, 8, 9에서 다시 차원이 바뀌는 것. 그래서 수의 개념은 제일 큰 수가 뭐죠? 9죠. 9밖에 없는 거예요. 네. 9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라는 것은 현실에서 꽉 찬 수. 가장 꽉 찬 수가 9다 보니까 너무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비전 굶었지. 바로 그래서 동양은 이 꽉 찬 수를 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꽉 찬 9수, 29, 19 이걸 꺼리는 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두려우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금 29, 내년 29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만으로 치면 28이잖아. 그렇죠. 그럼 넘어가. 그럼 후년 되면 29이라면 그때는 만 아니 우리나라에 치면 30이니까 넘어가. 그렇게 따져도 되는 거고. 그러나 실제 이 9수는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9수.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이제 삼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 묘, 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4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게 있지만 오행목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목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을 의미해요. 이건 삼합. 삼합은 뭐냐? 우리가 좋은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외갓집하고 외갓집 친가 고모네 이렇게 만난다면 친척인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 네네. 그럼 만나는 게 삼합 그런 것들이 만나면 피부치끼리 만나는 거죠. 서로. 성은 다르잖아, 외갓집. 그렇죠. 근데 혈연관계. 수, 목, 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걸 목이라고 칠 때 인, 묘, 진 이렇게 이건 방합이라고 표현돼. 방합.
이것도 목이에요. 이것도 동쪽 방향을 얘기해, 이렇게 친다면은. 이렇게 칠 때는, 요 인묘진을 말고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요 미를 기준, 우리가 미니까 미를 기준으로 친다면은 4, 5미라고 합니다. 4, 5, 미. 그럼 이 토는, 요 미는, 잘 보세요. 4, 5미인데, 요거는 뭐냐. 화가 만나서 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모여서 옆에 친구들끼리 먹는 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바로 동네끼리 가까이 모이는 것처럼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방향에 몰려있는 사람끼리 친구 몰려있는 것 이런 게 이래서 이것도 뭐냐 이거는 남쪽 방향 화락의 화 남쪽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4, 5미가 전부 다 몰린다 해서 이 사는 뭐냐 2013년 개사 2015년 갑오 2016년 을미 15년 을미 이 3년 동안은 화의 방향에 있다. 네. 계절이 흐름으로 칠 때 이렇게 쳐요. 이 방향인데 이런 방향에서는 이 방향하고 마주보는 방향이 수의 방향. 이 화는 남쪽을 의미하는데 반대가 어디죠? 북쪽이지 북쪽. 그렇죠. 그래서 이 북쪽은 대립해서 싫다.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때를 오기삼살방. 그래서 이 작년 올해 2013, 14, 15년 동안은 북쪽이 오기삼살방. 삼살방. 그 다음에 해묘미 3년은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해년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네. 대장군은 그래서 올해가 미니까 이건 동쪽을 의미해 이때는 또 어떻게 또 따지느냐 이게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 요게 바뀌었네 요게 저기고 대장군이 여기네 대장군이 요 4, 5미는 화인데 화기운인데 화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든가 이 화는 어디서 왔냐 방향이면 이게 목에서 왔다, 목에서. 그래서 이건 목생화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은 화가 목에서 다음에 왔고 이것은 남쪽인데 남쪽 전에 방향이 동쪽이라고 해요, 동쪽. 네네. 그래서 동쪽이 있으면은 이 지나온 과거, 대장군은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혹은 화를 더 강하게 한다 해서 이 동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13, 14, 15년은 동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 그리고 요거는 남쪽을 동쪽을 의미하니까 이게 동쪽을 의미하다 보니까 동쪽하고 반대가 되는 방향이 어디죠? 서쪽이죠. 네, 서쪽 방향이 오기삼살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이거에 때 계산은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따로 따질 수가 있어요. 왜? 따질 수 있지만 이건 이렇게 사람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게 없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신경 쓸 거 없고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쳐 나갈게요. 자, 이쪽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아홉수 삼재 더 먹는 기준 오기삼살방 해묘미 서쪽방 얘기해서 지금 뭐 요거 문제하고 많이 손 없는 날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하지만 많이 써먹는 얘기 아니니까 그것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손 없는 날도 하여튼 뭐 태백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태백살이 매음력 1일 날은 동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뭐 하려고? 이사 가면 괴롭히려고. 매 2일 날은 동남쪽에서 쭉 돌다가 7일 날은 북쪽, 8일은 북동쪽, 9일, 10일은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하늘을 쉬어. 그리고 11일 날 또 돌아 이렇게 돌다 보니까 태백살이 하늘도 쉬는 9일, 10일 날, 19, 20일 날 이사를 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에 관련된 잘못된 속설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게 없다. 아울러 올해 양띠니까 은근히 고집세다. 이렇게 양은 뭐 양하고 소하고 또 서로 상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때도 신경 쓰지 말라. 띠 가지고 우리가 좋고 나쁨을 논할 수 없고 양띠가 뭐 태백이 낮에 태어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절대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울러 혹시 닭띠 며느리 맞으면 집안 망한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닭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게?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던 거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닭은 모유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못해. 파헤쳐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여야 되는데, 모여넣어야 되는데, 다 파헤쳐버리니까 집안 살림 다 파헤쳐버린다.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속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한 가지. 5살 차이, 6살 차이. 어떻다? 원진살이 안 좋다? 상충살이 안 좋다? 전혀 띠만 가지고 얘기할 게 없다. 즉, 원진살, 상충살 이런 띠 가지고 논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주 명리학, 사주팔자 관련된 속설들이 무지하게 많고 살이 많은데 이런 많은 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살 딱 2가지 뭐 있다겠죠? 기억나십니까?
딱 두 가지. 허리살, 허리살과 뱃살. 뱃살. 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살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연초에 수없이 많은 무슨 살이 꼈으니까 뭘 해야 한다, 원진살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거고, 살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허리살, 뱃살, 그 외에는 신경 쓸 게 없다. 명심하시고, 아하. 2015년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허리살과 뱃살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주팔자의 속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워낙 인기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 좀 다뤘는데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혁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설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